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7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마시다 라는 뜻의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시다 이 글자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음식, 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food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 또 여러분 나라의 음식, 여러 가지 서양 음식, 중국 음식, 이렇게 있습니다. 음료수,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음료수, 네, 드링크라고 하지요. 네, 소다, 소프트 드링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료수, 네, 마시는 어떤 맛이 가미된 그러한 물, 마시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는 이렇게 소프트 드링크, 음료수라고 합니다. 미음, 자, 그러면 이제 단어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미음 할 때 미는 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음은 쌀, 물을 마시다 라는 그런 뜻인데, 자, 쌀에 물을 많이 붓고 나서 많이 오랫동안 끓여서 그것을 채 걸러낸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게 미음이에요. 거의 물하고 같아요. 그래서 쌀을 한참 끓인 후에 쌀물이 되겠죠? 밥물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미음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밥이 더 많죠? 이렇게 밥 같은 것을 우리가 porridge,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뭐 이렇게 아프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위가 안 좋을 때 죽을 먹습니다. 그런데 더 죽도 못 먹을 거예요. 죽도 못 먹을 정도로 뭐 아프거나 뭐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보통 미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죽 그 중간이라고 하겠죠? 네, 그런 것을 미음, 쌀, 물이라고 합니다. 나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미움도 못 먹었다. 네, 이렇게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쌀이 없으니까 쌀에다가 물을 많이 붓고, 네, 한참 끓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었으니까 뭐 먹을 게 별로 없었겠죠? 네, 그때 그 물을 마셨다라는 뜻으로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미움도 못 먹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파서 미음만 겨우 먹었다. 네, 너무너무 아플 때는 죽도 먹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먹는 게 한국에서는 미음이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아기 이유식으로 소고기 미음을 끓였다. 네, 여러분. 아기 이유식은 아기들이 우유를 먹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빨이 나오면서 뭔가 밥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바로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죽처럼, 네, 죽처럼 이렇게 살짝, 물이 많은 그런, 먹기가 좋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소금도 안 치고 여러 조미료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그리고 싱겁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을 넣어서 이렇게 죽처럼 끓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주기 위해서 소고기하고 쌀로 미음을 끓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금? 네, 여러분, 시금. 네, 이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음식하고 단어 순서가 다릅니다. 음식 할 때는 food였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미국 음식, 중국 음식, 프랑스 음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섞으면 식음,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재미있죠? 단어 순서가 다르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 그런 것을 식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식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전폐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폐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안 하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 네. 보통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나 뭐 기독교나 또 불교에서도 이렇게 밥을 안 먹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목적을 수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밥을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다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거나 뭐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를 식음을 전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그 여자가 밥 먹고 마시는 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머리에 엄마들이, 특히 엄마들이 머리에 하얀 띠를 이렇게 두르고 아파서 누워있죠. 그럴 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식음을 전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음주, 음주 할 때의 주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미성년자 음주에 대해 더 엄격해지고 있다. 네, 미성년자, 아직 어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른이 안 됐으니까 술을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이 더 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경찰관이 나에게 음주 측정기를 불어보라고 했다. 네, 여러분, 그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알아보는 기계예요. 그래서 보통 길에서 경찰관이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불어보세요 라고 하죠. 그것을 음주 측정기라고 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마시오. 네, 술 먹고, 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음주 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음, 네, 과음 할 때 과는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음 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뭘 마셨을까요? 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다, 뭐 다른 주스를 많이 마시다 할 때는 과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술을 지나치게 과하게 많이 마셨을 때 과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밤에 너무 과음을 했다. 지난밤에, 어젯밤에 라는 뜻입니다.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라는 말을 과음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과음은 사람을 취하게 한다. 네,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는 과음한 후에 골아 떨어졌다. 네, 완전히 잠이 들어버려서 의식이 없는 거,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는 거, 그런 것을 골아 떨어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다음에 네, 잠이 들어버렸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음, 폭음 할 때 폭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음 할 때 폭은 갑자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갑자기 눈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런 것을 폭설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폭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또 갑자기 많이 먹었어요. 폭식. 네,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폭음 갑자기 너무 많이 마셨어요. heavy drinking이라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과음은 네,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마시면서 술을 어쨌든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런데 폭음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이 마신 것, 그것을 폭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결과는 조금 비슷하겠지요? 폭음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네, 술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마시면 당연히 몸에 안 좋겠지요? 그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계속 폭음을 했다. 네, 뭔가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갑자기 많이 마셨어요. 어젯밤 폭음한 탓에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머리가 아픈데 어떡해요? 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어저께 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갑자기 많이 마셔서 오늘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시음, 시음할 때 시는 시험해보다 try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 그냥 해보다 하는 거 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나 어떤 음료수 등의 맛을 알기 위해서 조금 마셔보는 거예요. 이거 맛이 어떻지? 조금 한번 마셔볼까? 하는 것, 그것을 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는 시음을 보통 마트에서 음료수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조금씩 맛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겠죠. 그래서 마트에서 시음회를 합니다. 마트에서 직원이 조그만 컵에 이렇게 음료수를 따라서 맛보세요. 새로 나온 음료수예요.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와인 시음회가 있습니다. 와인은 포도주죠. 그래서 포도주 그 와이너리에서 여러 가지 포도를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음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맛을 보는 것, 마셔보는 것, 그런 것을 시음이라고 합니다. 레이첼은 그 포도주를 시음해 보았다. 네, 그 포도주를 마셔 보았다. 맛을 보기 위해서, 네, 뭐, 포도주가 좋아서 막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시음했다라고 말합니다. 펩시 챌린지는 눈을 가리고 두 음료를 시음하는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캠페인이었다. 네, 보통 이렇게 눈을 가리고 콜라를 여러 가지 콜라를 마셔보게 하지요. 그래서 코카콜라인지 펩시콜라인지 이게 다이어트 콜라인지 아니면 무슨 레몬 콜라인지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먹어보는 거 그런 테스트들을 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시음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믈리에는 와인 시음의 전문가이다. 네, 이렇게 맛을 특히 포도주 그 맛을 보고 이것이 좋은 포도주다, 어떤 포도주다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와인을 이렇게 맛을 보는 전문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용수, 음용수 할 때 음은 마시다고 용은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물로 마시는 것에 사용되는 물, drinking water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먹는 물이에요. 자, 그런데 물에는 마실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물들이 있죠. 네, 석회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균이 뭐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오염된 물, 더러운 물 그런 것들은 마실 수가 없죠. 뭐 목욕이나 빨래나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마실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음용수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 네, 그런 것이 음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루클린은 음용수로 우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네, 우물물이 조금 어려운가 봐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음용 수치 이상의 철, 알루미늄, 아연과 납의 흔적을 발견했다. 네, 음용수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뭐 철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뭐 알루미늄, 아연, 납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의 숫자를 넘었어요. 음용 수치. 마실 수 있는 물의 그 숫자를 넘어섰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실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마시다 라는 뜻의 글자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단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재미있는 한자 시간이 여러분이 한국어 고급 단어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먹는 음식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